모든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꾼범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1천, 2천 가지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비를 더 줄여서 목돈을 모으는 이른바 짠테크가 요즘의 열풍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서 위험 부담이 큰 고수익의 재테크보다는 느리지만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건데요. 황수경의 생활보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불리고 또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생활보감의 이번 주제 힌트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휴대전화. 정말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품이죠. 자, 그러면 휴대전화로 돈을 버는 방법, 아니면 휴대전화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혹은 문자가 왔네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최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시티 스마트 대출. 대출 문자인데요. 근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이게 가능해요, 사실? 저는 이런 거 하도 많이 받아서 스팸으로도 등록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 대출하고 관련된 건가요? 지금 드린 그 휴대폰도 네. 힌트로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휴대전화와 대출 문자. 저는 사실 짐작이 가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상상하고 계세요? 자,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범죄의 테두리에 우리 모두가 갇히게 되었다. 전화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악마의 목소리. 거기엔 꼼짝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송금시키고 나서 느낌이 이건 아닌데.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꾼범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일면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하루아침에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첫 발생 그 후 10년. 세월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듯이 이들 또한 그 수법을 진화해가며 온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집계한 공식적인 피해 건수는 무려 6,200여 건. 금액으로는 7,200억 원에 이르는 실정.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피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이 중국의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일당을 붙잡았는데 이들은 조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하면서 기업형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년 동안 일한 경험을 살려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주 만에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지만 경찰의 추적은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걸까? 일반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많이 알고는 있는데 범죄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검거하기 어려운 해외의 근거지를 두고 조직을 넘어 기업형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일당들. 대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일까? 올해 3월 14일.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인다는 화이트데이의 기분 좋은 오후였다. 그때 김명자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발신지는 뜻밖의 곳이었다.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의 김정모 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연루되어 있는 명의도용 사건이 지금 사건 접수가 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확인 차원으로 연락 좀 드렸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이요? 그 대포통장 일당들이 지금 수원지검에 지금 무리들이 6, 7명이 지금 잡혀갖고 구치소 거기에 영장이라 그러나? 거기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거기 포함됐다는 거야.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라 해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뭐 출두하래요. 수사 협조를 위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전화기 속 남성의 지시에 따라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차 안으로 이동한 명자 씨.
그녀가 정말 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라도 했던 걸까? 심각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본인이 직접 통장을 만들어서 김지혁 일당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통장을 탐내 및 양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명의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 건지 중립적인 조사자 신분으로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녀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었대요. 제 이름으로. 그 조그만 지갑 있잖아, 포켓용. 그거를 2번 잊어먹었어. 그래서 아차 싶은 거야. 신분증 잊어먹으니까 일단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많이 쓰려고, 명백히 받은 것도 없고 돈을 대포통장으로 해서 받은 것도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하면, 받은 건 없지만 신분증에 잊어먹었기 때문에 2번이나 거기서 제가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명의가 도용됐거나 혹은 범죄에 연루됐거나 명자 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했다. 그런 그녀에게 전화기 속 남성이 꺼내든 한마디. 통장을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거야. 몇 천만 원 받고. 그런 일이 없다 했더니, 그러면 현금 받은 5만 원짜리 번호 있잖아요. 그걸 1년 번호를 확인해야 되니까 돈을 일단 보내라는 거야. 그 한마디 말에 2,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 자리에서 보내고 마는데, 송금이 완료된 후에야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에 자신이 당했음을 깨달은 그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지만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땐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했을 텐데, 선뜻 2,800만 원이란 거금을 송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대포통장 이런 거를 엄청 강화돼서 공문 없이 바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출두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구속 수사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은 있을 수도 있고 일주일 넘게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쓸려서 바로 송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고 기는 보이스피싱 일당들. 누구든지 이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현혹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의사부터 증권사 직원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보이스피싱. 과연 해답은 없는 걸까? 네, 서울중앙지검의 김진수 수사관입니다. 신흥범죄수사팀 박태중 수사관입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김태우 경장이고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는 기관인 경찰, 검찰, 금감원 등의 정부기관을 사칭,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자금을 갈취하는 형태다. 저희가 출장하면 본인이 오신 거하고 저희가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제가 가면 잡는 거고요. 본인 오면 출두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당신 가족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하고 나면 내가 왜 당했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 전화를 받으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다행히도 최근 들어 부쩍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해당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 30대 젊은 여성은 사회 경험이 적어 사기에 대한 직관적인 경험이 적고 또래 남성에 비해서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20대의 여성이 다급하게 적금을 해지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이는 그녀에게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던 은행 직원들 덕분에 다행히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 대검찰청으로부터 8명의 그 사기에 연루돼서 지금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오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상태였어요. 사건의 발단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여보세요? 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태우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어디시라고요? 네. 자신에게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직접 확인해보라는 남성.
젊고 총기 넘치던 그녀의 판단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검찰청 사이트였다. 그곳에서 자신의 고발장은 실제로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검찰청이나 경찰청 사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접속을 해보면 아 실제로 내가 사건이 연루돼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구별할 방법은 없을까? 의구심을 품고 대전에 위치한 사이버 보안연구센터를 찾아가 봤다. 그곳에서 만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최상용 교수. 안녕하세요. 가짜 사이트엔 분명히 구별 가능한 허점이 있을 터. 제작진은 최상용 교수에게 피싱 사이트의 메커니즘을 의뢰했다. 사기범들한테 필요한 링크는 뭐냐면 딱 한 개예요. 검찰청 예로 들면 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의 사건 조회라는 그 링크만 딱 필요하거든요. 사기범들이 필요한 그 나의 사건 조회를 제외한 모든 다른 링크는 정상적인 그 검찰청 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사이트와 99% 이상 동일하다. 컨텐츠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알고 나면 가짜가 눈에 보이는 법.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도메인 주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힌트는 실명을 확인한 후에 넘어가는 화면이 서로 다르다는 것. 과연 왼쪽 사이트와 오른쪽 사이트 중에 진짜 검찰청 사이트는 무엇일까? 팍팍 보이는데 똑같네요. 너무 정교하게 해서 진짜 알아볼 수가 없어. 2번? 진짜가 네, 2번이 가짜 아니야? 진짜. 2번이 왜 진짜 같으세요? 그거 .kr이라고 돼 있는 게 저희 국가에서 정한 그거 도메인이어서. 정부기관 도메인 주소는 반드시 go.kr을 포함한다. 진짜 검찰청 사이트는 실명 확인 후 자동 가입 방지 화면으로 넘어가는 반면 가짜는 가짜 서류 화면으로 넘어간다. 최근 들어 무섭게 늘어나는 사기 수법은 바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얼마 전 60대의 한 남성이 길을 걷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여보세요? 네, 미래종합금융입니다. 고객께서 필요하신 자금 있으시다고 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며칠 전 공교롭게도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던 남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통화를 이어갔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대출 승인을 위한 수수료로 700만 원의 거금을 송금하고 말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직원에게서 전화가 오질 않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음을 깨닫게 되는데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실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그 상담을 하면서 속이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급한 서민들은 이런 수법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허위 금융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대출 공탁금 등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SC 스탠다드 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등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유출된 대출 이력이나 또 대출 상담을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출 모집을 위해 사이트를 만들어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범죄자가 만든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그곳에서 대출 상담을 신청하면 범죄자에게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다. 대출을 모집하기 위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는 무작위로 발송된 문자를 받고 마침 대출이 필요했던 사람을 낚는 수법이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돈이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야 보이스피싱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 그를 위해선 대포 통장이 필수 조건이다. 최근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자들은 대포 통장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고가의 현금으로 통장을 매입한다거나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며 계좌 임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혹하는 마음으로 범죄자에게 계좌를 팔거나 임대해 주었다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마침 제작진에게 도착한 의심스러운 문자 한 통. 제작진은 SNS로 연락을 시도해보았다.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계좌를 요구하는 일종의 계좌 임대형 보이스피싱이었다. 보이스피싱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한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기동 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몸소 뛰어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정교한 팀워크를 짜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범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총 5개의 팀으로 움직인다. 첫째,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을 지시하는 총괄팀이 현지인과 콜센터를 차리고 전화를 건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의 모든 수법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연구팀이다. 이들은 전직 공무수행을 하던 사람이거나 금융범죄 전력자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한국에 거주하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유입한 현금을 총괄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네 번째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통장을 모집해 인출책에게 수익금을 받고 양도하는 팀이다. 다섯 번째는 해킹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개인정보 모집팀이다. 이 5개의 팀이 하나로 합쳐져 엄청난 보이스피싱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서 정상적인 통장에 돈을 입금을 받지만 사기범들은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기 때문에 항상 기업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들은 각각의 반응에 대비한 치밀한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작정하고 공격하는 보이스피싱에 안 당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은 개인정보를 입수한 지인들을 토대로 재현 배우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몇 가지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드디어 첫 번째 전화를 거는 순간이다. 과연 첫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여보세요? 네. 예, 핸드폰 맞습니까? 네. 아, 저 늦은 시간 죄송한데요. 네. 제가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과 김재석 수사관입니다. 아, 왜요? 예. 아니, 몇 가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5분이면 됩니다. 도둑이잖아, 도둑. 도둑 아닙니다. 저희 중앙지검에 있는 실제 수사관입니다. 여보세요? 이 대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은행원을 사칭한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정부 지원 상품이 새롭게 출시돼서 안내 차원에 연락드렸어요. 왜 그렇게 됐죠? 은행에서 왜 제 정보가 있죠? 이번 기회에 고금리고 저금리고 이거는 제 정보가 어떻게 가요? 거기가.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를 해 주셔야겠다고요. 그럼 김기혁 씨 모릅니까? 부산 출신의 42살? 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중앙지검으로 지금 9시까지 오십시오.
9시요? 네네. 9시 뭐 영업해요? 영업을 하냐고요? 이 대상자는 의심과 출두 그 사이에 놓인 것 같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과 김재석 수사관입니다. 네네.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에요. 네네. 예, 지금 오실지 안 오실지 결정을 안 그러면 저희가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지구대에. 동의하십니까? 잠시만요. 이번 대상자는 겁을 주는 데까진 확실히 성공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기혁 씨 및 7명을 저는 검거했는데 자백을 받았는데 거기서 씨의 통장이 나와서 지금 잠깐 조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인으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체포가 되면은 용의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오셔야 되거든요. 저 최대한 빨리 갈 건데 가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이번엔 출두에 응하는데 완벽하게 성공. 현금 전송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왜 제 정보가 있죠? 아니 공이고 저금리고 뭐 9시까지 오십시오. 이기동 소장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범죄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레일에 물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이 사기범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황을 만들어냈으니 이거 조금만 더 이제 여기서 가머니술로 꼬시면 돈은 이제 이체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포 통장이 안 구해졌었을 때는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돈을 전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세탁기나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놔라. 지금 많이 유행하는 그런 범죄 수법입니다. 고도로 진흥화돼가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우선 전화를 끊는다. 뭐 출두하라, 뭐 검찰청이다 이런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무조건 전화 끊는 거.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려라 생각이 들어요. 대출 상환 등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사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결코 응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만약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게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면 그 절차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리저리 피해간 이런 예방 방법이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모든 금융범죄의 착발신으로 사용되는 대포폰,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추악한 범죄 보이스피싱. 어쩌면 개인의 철저한 방어만이 보이스피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자, 생활보감의 이번 주제 힌트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힌트가 단출하네요. 근데 굉장히 예쁜 그런 건물 모형인데 그러면은 건물 리모델링이나 혹시 재건축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가 네. 두 번째 힌트. 네. 오. 서장훈 씨와 전지현 씨 사진인데요. 대세 방송인은 아닐 것이고 역시 건물이나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쪽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혹시 건물주가 되는 그 방법이 들어있는 것인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원하는 부자의 꿈.